4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4회까지 몇 회까지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시즌 끝날 때까지. 약간 라스랑 비슷한 거예요. 막 다음 주에 제발 이러고 가는 제발 그런 건가요? 그렇죠. 편집점을 잡아줬고 그래서 오늘 스타트는 역시나 지난 경기 리뷰로 이 캠을 좀 계속 키워놔야겠다. 지난 경기 리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얼굴이 이게 점점 이게 화면이 커지네요. 이 화면을 키워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구석에 있는 게 좋은데. 에이, 그거 아니죠. 그래서 지난 경기 리뷰를 좀 하자면 좋았어요. 사실은 넥센전 한 경기 뺀 거 말고는 그쵸. 완벽했어요. 근데 그 진 경기도 되게 못했다고 할 수 없는 게 네. 선발이 좀 무너진 상황에서 되게 잘 따라가줘서 어떻게 보면 끝까지 또 쫓아간 경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한 주는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두산으로서는 뭐 5승 1패지만 6승 못지않은 한 주. 그래서 지난 경기를 좀 보면 LG전 뭐 2승 1 취소였습니다. 곰 같은 양의지의 활약 엄청났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NC전은 사실은 저게 좀 저는 빨리 취소됐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기가. 근데 그게 참 애매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분들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날은 현장에 없어가지고 못 봤지만 한 번 약간 끊을 타임을 놓쳤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 번 좀 끊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갖고 결국엔 그냥 끝까지 갔는데 뭐 이겼으면 되는 거죠. 강호 콜드는 좀 빨리 됐었어야 돼요. 사실 저렇게 제가 그날 경기 중계하면서 우리는 이기면 그죠. 대박이고 이 경기는 진 팀은 팀 분위기 아살이 난다.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NC가 그 경기 진 다음부터 계속 9연패입니다. NC는 반등이 언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NC답지 않다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NC는 안 돼요. 이게 뭔가 한번 반등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반등점이 보이지는 않네요. 제가 NC 경기를 뭐 유심히 못 봐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어느 한 딱 지점에 맞아서 이제 그때부터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맞아요. NC로서는 지금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NC는.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 요 경기가 사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경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었어요. 저는 딱 한 경기 가서 봤거든요, 첫날. 네. 그리고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왔죠. 많은 의미가 담겼는데 아무튼 첫날 좀 가서 봤는데 되게 작더라고요. 확실히 라팍에서 이제 두산 강한 타자들의 그 홈런 쇼 써 있는 대로 홈런 확실히 좋았고 김재호 선수도 잘 쳐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보였죠. 김정우 선수라고 그때 엄청 잘해주고 앞으로 미래를 좀 기대받을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딱 좀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수확이 있었던 경기인 것 같아요. 삼성전에서는. 저는 김정우도 김정우인데 사실은 김민혁의 첫 번째 시즌 홈런. 그쵸. 이게 감독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을 때 김민혁 선수는 미래 4번 타자다. 뭐 긴 말이 없어요. 그냥 너는 배워서 4번 타자다. 맞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김민혁 선수는 기대만 하면 돼요. 이제 언제 잘하나 이것만 봐주면 되는 선수. 그리고 이제 넥센으로 이제 고척으로 우리가 주말에 넘어왔는데 파죽의 8연승이지만 하지만 찜찜했던 거는 장원준이 또다시 NC전에 이어서 피홈런도 있었고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렇죠. 요거 장원준 얘기는 이따 뒤로 가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8연 연승이 길어지면 그만큼 연승 후유증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토요일쯤 한번 그냥 뭐 승패를 떠나서 한번 짐으로써 다음 경기를 또 바로 잡았잖아요. 그런 반등점, 그러니까 쭉 앞으로 더 승리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번쯤은 뭐 쉬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12연승, 15연승 숫자는 보긴 좋은데 그만큼 선수들도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뭐 안 느낀다고 해도 체력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연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승 후유증이라는 말이 나왔고 한 번쯤 지고 근데 그 다음날 또 후렌코프 선수가 굉장히 잘 던지면서 잘 끊어줬어요. 그러니까 한번 뭐 나쁘지 않은 5승 1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후렌코프가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땅볼 유형의 투수로 영입을 했는데 이 형이 커터가 그 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는데 저도 뭐 2경기는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그 영상으로밖에 못 봤는데 영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잘 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는지. 그 스프링 캠프나 뭐 시범 경기에서 양의지 선수나 박세혁 선수 항상 얘기한 게 후렌코프 공이 장난 아니게 지저분하다라고 하는데
이 지저분하다는 게 커터 휘어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양의지 선수가 말하기로는 아직 네. 한 바퀴 다 돌아야 그 정확히 이 선수에 대해서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이 정도만 해주면 전에 우리 1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후렌코프는 3승만 하면 성공한 외국인 네. 선수다. 근데 이미 몇 경기야? 뭐 별로 안 했는데 지금 18경기 했는데 이미 후렌코프는 제목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등록을 했단 말이죠. 그 한 바퀴라는 게 전구단 상대로 한 바퀴 돈다는 네네네, 거예요. 한 바퀴라는 게 전구단 상대 한 번씩 던져보는 어느 팀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한 바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이 선수가 좌타에 대해서 피안타율이 트리플 A에서는 굉장히 높았는데 KBO 리그 들어와서 뭐 얼마 돌진 않았지만 좌타한테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요소다. 네, 뭐 초반 이 정도 해줬으면 앞으로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이제 초반에 왜냐하면 새로운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정도 정착을 했으면 자기 스스로도 후렌코프 선수가 굉장히 흔히 많은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나는 타입 전 던지면서 잘 던지면. 파레디스보다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걔는 안 되고 파레디스 선수는 굉장히 네. 완전 그 신나는 선수고 그때 첫 승 거뒀을 때 네. 딱 양희진 선수가 뒤에 쟤 신났네 이랬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은근히 흔히 많다는 게 막 헤이 막 이렇게 막 붙는 게 아니고 네. 그 던지면서 그 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리듬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선수라서 네. 그래서 첫 테이프 후렌코프 선수 같은 경우는 잘 끊어준 게 차라리 좋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지난 경기를 쭉 살펴봤는데 뭐 사실은 나무랄 거 없는 시리즈였어요. 이 시리즈를 전부 이 정도만 쭉 가면 뭐 끝났죠. 뭐 네. 그냥, 이렇게만 가면 되죠. 또 단군형님이 72개 18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리뷰로 좀 넘어가면은 이번 주에는 사실 하나와 기아 타이거즈를 만납니다. 근데 하나가 옆방에서 하나 방송하고 있는데 그 1회 때인가 그때 장하나운서님 와서 네. 장하나님 오셔서 얘기하는데 상위권 판도를 흔들 수 있는 팀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러고 진짜 있어요. 흔들고 있어요 지금. 어. 뭐 물론 그건 나중에 봐야겠지만 일단은 강해졌더라고요. 다 괜찮게 뭐 휠러 선수는 별로 안 좋다 뭐 얘기가 나오는데 네. 샘슨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용덕 감독님 굉장히 극찬을 했던 선수인데 네. 초반에 좀 부진하다 싶어서 아닌가 역시 육성형 용병은 안 맞나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또 자리를 잡고 잘 네. 던져주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 경기들 중에 가장 불안한 경기는 유재유라고 볼 수 있어요. 유재유, 유희관, 네. 유재유 선수랑 이제 이영하 선수 같이 아마 1+1으로 근데 나오겠죠. 뭐 누가 먼저 나올지는 뭐 그때 네. 돼봐야 알겠지만 유재유 선수 그죠? 아무래도 5선발 자리가 빠진 그 경기가 이제 변수가 됐는데 웬 샘슨 선수는 1선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잘할 것 같아요. 또 유재유 선수도 그렇고 둘이 동갑이잖아요. 또 그렇죠. 둘이 절친이죠. 절친인데 네. 절친이 또 의기투합해서 잘 던져주지 않을까. 유재유는 좀 최근에 뭐 그냥 들어온 게 있나요, 유재유 선수는? 그냥 1군 올라와서 얼굴만 네. 본 게 저도 전부라서 아니 뭐 근데 나쁘지 네. 않게 좀 가다듬고 원래 1군에서 좀 던질 기회가 있었던 선수인데 아무래도 네. 그 꽉 차다 보니까 좀 가다듬고 온 케이스라서 한번 이 선수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사실 한화전은 호잉도 호잉인데 송광민 선수가 요즘에 요즘 난리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송광민 선수가 잘하고는 있는데 그 컨디션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일종의. 왜냐면 볼넷이 하나도 없어. 그냥 클래스가 아니라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공이 수박만하게 보이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타격엔 또 그 있으니까 기복이 있으니까. 그리고 송광민 선수가 옆방에서 방송 중이지만 터질려면 진작에 터졌어요. 36이야. 여기 이때쯤 한번 터주면 되죠. 두산전 빼고. 좋은 선수니까 기대 많이 받았던 선수였고. 유재유가 왜 한 번 안 쓸 거였으면은 이용찬을 내리고 바로 올렸을까는 사실은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이용찬 선수가 그렇게 길게 빠질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 언제였죠? 그저께 경기였죠. 그 우리대전 던진 날. 네, 단구 형님 또 102개 감사합니다. 던진 날 끝나고 저는 그날 경기를 못 봤어요. 현장에 네. 못 봤는데 그 다음 날 가니까 이제 바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던졌을 때부터 좀 아프다고 만지고 그랬다고 계속 하는데 보여줬어요. 바로 끝나고든 그 다음 날 아침이고 검사를 받았는데 그 그레이드 1이라고 아무튼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네. 가장 경미한 부상. 매우 경미한. 그래서 뭐 봤다가 그냥 이건 내리고 바로 올린 거죠. 혹시나 모르니까. 왜냐면 이영하 선수를 먼저 선발로 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그 NC전이나 네. 아니면 이제 길게 삼성전처럼 모든 선수가 다 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용찬 선수를 보유할 필요 없이 유지현 선수는 중간 투입이 되니까 먼저 올려놓고 이제 순서만 조율하면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한 번 안 썼나 쓰나는 이거는 이제 그 경기 상황이 너무 뒷 경기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갔어요. 그렇죠.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였죠. 네. 사실은 그리고 그레이드 A1이면은 그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에 내릴 거면 빨리 내렸다가 올리기 위해서라도 휴식을 그렇게 주고 예, 빨리 그 집중을 한 게 낫고 네. 그렇게 빨리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어차피 한 턴을 한 번을 걸을 거면 불펜 투수 한 번 넣는 게 낫죠. 어떤 맞죠. 상황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뭐 프리뷰는 여기까지. 그러고 이제 기아전을 봤을 때 사실은 장원준 선수가 진짜 불안해요. 저도 이렇게 불안해질 줄 몰랐는데 뒤에 있나요 혹시? 있어요. 저희 준비되어 있는 게 그러면 있는데. 네. 잠깐 뭐 길 내용은 아닌데 어떻게든 본인이 감을 찾아야 된다는 게 감독님 멘트였기도 하고 또 장원준 선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고. 그렇죠. 네. 그 괜히 그 8년 연속 그 10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초반에 부진해도 어느새 올라오는 게 꾸준한 선수들의 그 특징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후렌코프 패팅 선수 경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장원준 이민우요.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땐 전날 이민우가 아니라 임기영일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아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임기영 장원준이 됐던 이민우 장원준이 됐던 이 모습을 장원준이 계속 보여준다면 저 경기는 무조건 타격전이다. 아 그러면 바쁘겠네. 그러면 진짜 답도 없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 경기 금요일 경기가 조금 헬파티일 것 같고. 그리고 뭐 유희관이 지금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전에도 말씀드렸고 저는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뭐 사석에서도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했는데 유희관 선수는 되게 신기한 게 안타를 10개를 맞든 20개를 맞든 6이닝 30점을 해줘요. 그건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볼넷이 원래 많은 투수는 아니지만 뭐 진짜 10개를 맞든 15개 막 20개를 맞든 그냥 항상 똑같아요. 6이닝 3, 4실점, 7이닝 3, 4실점 이렇게 나오고 투구수 110개 이 정도. 그래서 그냥 믿고 고정수 어떻게 보면 그 정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저는 또 불안한 게 유희관 선수가 작년에도 많이 던졌고 체력적인 면도 딸리기 때문에 화요일 일요일 경기를 어쨌든 4일 쉬고 나오는 거는 좀 무리가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유희관은 언제나 그랬듯 너무 저평가되는 투수고 좋은 투수임에는 확실합니다. 팀 내에서 어떻게 보면 투수 중에서 가장 유연한 선수라서 이게 뭉치고 이렇게 풀리고 하는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일턴에 대해서 가장 제 생각인데 부담이 없을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초반에 타격만 잘 터져주면 윤규진 선수 상대로 잘 쳐줘주면 괜찮지 않을까. 네. 헥터를 안 만나는 건 다행일 수도 있지만 헥터가 작년 같은 모습은 저는 좀 많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헥터 선수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저희가 이번 주 프리뷰를 좀 살펴보겠고요. 한번 비 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비 오면 좋겠다. 비님이 한번 오시면 뭐 두산으로선 여유가 생기죠. 그렇죠. 네. 또 두산 의지님과 서량 누나가 또 장꾸준의 28개를 그리고 그린불님이 또 한 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 2주 동안에 있었던 이슈를 좀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재원 선수에 대한 퇴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쵸. 왜 자리가 바뀌었냐 그러는데 이게 부스가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예. 저희가 좀 오늘 스튜디오 부스가 바뀌었어요. 저는 의식을 못했는데 바뀌었네요. 조용히 퇴장 규정이 아주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몰랐는데 사실 공지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현수협은 물론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약간 반발이 있었지만 어쨌든 논의를 통해서 추정이 됐는데 근데 원래 룰북에 보면 그게 있어요. 사실 그 정식 항의에 대해서는 심판에게 항의에 대해서는 감독만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왜냐면 우리나라의 규정 KBO 리그 규정이랑 메이저리그 규정이 똑같은데 그 메이저리그 룰북도 보니까 똑같이 써 있더라고요. 그 항의나 이런 부분은 원래 심판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퇴장이 더 감독만이 심판에게 그게 있어요. 그냥 그 메이저리그는 8조 1항이가 그렇고 0일항인가 뭐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KBO는 9항 쪽에 이렇게 있어요. 잘 보면 규칙 쪽에 보면 그래서 그거 보면 있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 공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재원 선수 퇴장 당하기 전에 근데 이게 참 지금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경기 지금 최근 2주였죠. 저희가 안 봤던 2주죠.
근데 그 사이에 퇴장 당하고 스트라이크 존 논의가 너무 너무 많이 많아요. 나와서 올해 더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일단 오재원 선수 아까 오재원 선수 네. 오재원 선수 퇴장 당한 이유는 이거는 들어갔잖아요. 높아요? 하고 가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높은 높아요? 거 아니에요? 높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오재원 선수 이거는 이제 또 관계자 통해서 관계자라면 뭐 감독님도 그렇고 말씀을 한 건데 그 사람의 뉘앙스가 네. 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오재원 선수가 평소에 약간 퉁명스러운 느낌이잖아요. 말투가. 그래서 높아요? 이래버리면 이제 심판이 받아들였을 때는 항의로 볼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제 설명인 것이죠. 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감독만이 항의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더가웃에서 스트라이크 들어왔는지 안 나온지는 그죠? 제가 더가웃에 한번 들어가봤을 경기 중에 들어가봤던 적이 있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뭐 정식 그 룰은 원래 그런 건데 네. 그 최근에 KBO 징계 나왔을 때 양의지 선수 징계 나왔을 네. 때 이럴 때 뭐 심판위원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KBO 쪽이라던가 다 얘기를 들어보면 가벼운 질문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뭐 높았어요? 라고 하면 근데 이제 계속 이런 논의가 있으니까 심판 쪽에서 대답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이건 규정상 얘기를 안 해주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재원 선수 때도 그랬던 것 같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높아요 뭐라는데 아 오재원 선수 이거는 서로 다 존댓말을 쓰는 지금 사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재작년인가 작년에 네.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는 그 심판 규정이 있어요. 그게 자기 심판님들끼리 그게 해놓은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을 해줄 이유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규정상 높았어요 하면 아 이건 오재원 선수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들어가다 이 높았어요 다시 물어보니까 바로 이제 그렇게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오재원 선수의 퇴장에도 두산 팬분들이 많은 화를 냈지만 바로 양의지 선수에 대한 징계권입니다. 아 이게 참 마구니가 끼었어. 어려워요. 이게 진짜 뭐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네 뭐 그때 이날 경기 이것 때문에 제가 밑에 대구에 있다가 좀 늦게 올라오긴 했는데 강교장님 또 18개 네, 슈가에게 감사합니다. 뭐 본인만이 알겠죠. 양의지 선수 본인만이. 근데 이제 정황상이라는 게 뭐 옹호하려는 게 KBO를 옹호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봤었을 때 보면 양의지 선수가 빼고서 감독님이 불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받아들였을 때 감독님께서는 뭐 집중을 못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한 거고. 근데 쭉 스토리 라인을 보면 삼진 네. 방한 그 팬들도 다 지적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삼진 그 공에 대한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으로 KBO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삼진 당했던 볼.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제 저 볼 판정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 근데 그 뭐라고 표현이 있던데 사람들이 뭐 그 볼 패싱? 볼 패싱. 네, 네. 라는 그런 걸 해서 저런 게 있으니까 이제 일부러 하지 않겠냐라는 네. 근데 스트라이크 존이 지금 심판분 그 얘기 들어보면 그쪽도 지금 멘붕인 게 네. 존을 넓혔어요. 어쨌든 간에 넓혔죠. 넓혔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넓은 다음에 바깥쪽 딱 잡아주면 멀어야 하면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본인이 네. 좀 줄게 하다 또 이제 하다 또 넓어지고 이러면 이게 불규칙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스트라이크 존 문제가 지금 유독 이번 올해 좀 심해요. 엄청 심한데 네. 다들 힘들어하더라고요. 심판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도 힘들어하고 왜냐면 그게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공 하나가 어떻게 보면 연봉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안타 하나 뭐 이 가운데 몰린 거 스트라이크 판정 하나 이런 거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스트라이크 존은 넓어져야 하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야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은 국제대회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계속 나온 게 스트라이크 존은 좀 넓어져야 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에요. 네. 왜냐면 스트라이크 좁은 것만 치다 넓은 거 치면 이번에 WBC 참사 때 네. 제일 먼저 나온 게 스트라이크 존이 존. 너무 좁다. 넓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국제 경기는 위아래가 넓지 양옆이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WBC 때 잡아줬던 거는 그 나라별로의 심판들이 뛰는 주로 메이저리그의 존을 가져다 적용을 한 그쵸. 거지. 근데 그 존을 우리 리그가 그 존에 비해서 적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공이 잡히는 스트라이크 존을 판명을 했을 때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KBO 리그 존이 좁아진 거다라고 한 거는 기존 그러니까 존이 규정돼 있는 존보다 우리가 작게 잡았던 경향이 없지 않아 많았어요. 계속 사실은. 엄청 좁아졌어요. 네. 이만해갖고. 네. 그래서 누구였죠? 그때 그 조보영 감독님이었나? 김진욱 감독님이 그 딱 바깥 안쪽에 좋은 공 이런 걸 안 네. 잡아주면 투수 할 수가 없다. 이게 표현이 그거였어요. 밥 먹고 사는 존이라고 공이라고 그걸 안 잡으면 투수는 밥 먹고 살 수가 없다. 그 공으로 삼진을 잡아야 프로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조보영 감독님께서 계셨을 때는 2년 전이었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너무 작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게 뭐 양의지 선수가 뭐 어떻게 됐고 뭐 사건일지라고 좀 표현을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인 거는 그거예요. 다 정황 증거를 가지고 그렇죠. 너 300만 원 내고 우리 기분 나쁘니까 80시간 유소년 사회야구 봉사해라. 그러니까 모든 게 뭐 정확한 증거가 없이 기준이 없이 아 이거 심판하고 너 일로 와봐 경기 감독관도 너 와봐 해가지고 기분이 어땠어? 나빴지? 그럼 얘 잘못한 거네 징계 줘. 그리고 정종수 주심 그 심판이 그 나이가 그 심판들 중에서는 약간 막내연처럼 네.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더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저희 자리에서 나왔었던 게 80시간 봉사 참 아시안 게임 때 하면 안 나가고 그것도 되고 의지요. 네. 아니 우스갯소리로 이직하면 만약에 못 잡고 이직하잖아요. 아이씨 헌정소까지 SBS 간대. 근데 아시안 게임 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왜냐면 다른 선수를 좀 잘해줘요 지금. 이직은 안 돼요, 그죠? 저는 무조건 양희 선수는 두산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 무조건 잡아야 돼. 없으면 터져요. NC하고 롯데 오래 봐봐요. 아 그 롯데 그러니까 우리 선수 칭찬인데 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종덕 선수랑 네. 나 원탁 선수가 나나랜드. 공격은 좋아요. 네. 수비가 안 되잖아. 수비가 안 좋은데 우스갯소리 아니고 한 뭐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장승현 선수만 가서 네. 그 정도 수비만 해줬어도 롯데가 좀 더 안정이 됐을 거다. 그냥 장승현 주고 좋은 불편한. 아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장승현 선수가 좋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아, 어필한 거예요. 네. 오케이. 왜냐면 투수 불안하잖아요. 네. 그 언제 뛸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 잘 보세요. 송구 이런 게 약하니까 다 뛰었어요. 그냥 나가면 맞아. 다 2루 가요. 일단 2루예요. 네. 아니면 이흥년 주고 저기. 그건 이제 한 35회 차쯤에. 네, 오케이. 오케이. 35회 차쯤에. 네. 의지 선수는 남아야 돼요. 아, 무조건 있어야 돼. 너무 저희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 25개. 아이 의진님이 25개.